안녕하세요, 설마입니다. 자, 낙찰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거 낙찰돼서 보러 오신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요, 경매의 처음 시작부터 낙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말씀드리기 전에 법원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낙찰을 받으면 법원에서 낙찰을 허가할지 말지 결정하는 날, 즉 매각 결정기일을 정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통상적으로 낙찰로부터 한 7일 이내에 날짜가 지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지정된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의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허가합니다 라고 선고가 되면 다시 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낙찰 후 2주차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낙찰자 또는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채권자, 보통은 이제 근저당권자들이겠죠? 이런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나 이거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게 허가가, 즉 낙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낙찰이 허가가 안 되는 거를 불허가라고 부르죠. 자, 이제 허가가 났으니 법원에 돈을 내야겠죠? 낙찰자에게 대급 지급 기한이 통지가 됩니다. 보통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한 30일 이내로 지정이 됩니다. 전체로 따져보면요, 낙찰받고 일주일 동안, 또 일주일 동안에서 2주 동안 매각 허가 기간, 그리고 다시 한 달 동안이 잔금 기간. 그래서 보통은 낙찰받고 한 달 반 정도가 잔금 기간이 됩니다. 우리는 요 한 달 반 동안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준비해서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서 드디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 취득 이후에 우리가 명도라고 말하는 인도명령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법원에서는요,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낙찰되고 잔금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 가지고 배당을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 낙찰되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배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였고요. 각 단계별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받은 당일 우리가 해야 될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찰 영수증을 챙기는 겁니다. 그건 그냥 법원에서 줘요. 낙찰자 호명할 때. 자, 이 영수증은 내가 곧 낙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대출받을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낙찰받으신 분들이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영수증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매 서류를 열람해야 됩니다. 이 경매 서류에 여러 가지 정보들, 특히나 점유자 또는 임차인, 연락처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경매 서류는 당연히 경매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법원이 접수받았던 서류들이 상당한 양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무상거주 확인서, 세금 체납 내역, 당해세, 임차인, 소유자, 연락처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날 바로 가는 게 좋은데 당일날은 법원도 바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낙찰받고 근처에서 점심 먹고 좀 놀다가 오후에 한 3, 4시쯤 법원에서 진행한 서류를 다 정리해서 경매계로 갖고 왔다 싶을 때쯤 가서 열람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돌아가셨다가 다음날 내지는 일주일 동안 아무 때나 와서 열람을 하시면 돼요.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열람이 됩니다. 자, 열람하실 때 그 서류를 다 기억을 하기가 힘드니까 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사진은 원래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복사도 요청할 수 있는데 복사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잘 기억하세요. 보통 이 경매 서류가 당연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거는 서류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낙찰받은 물건인데 안 가보고 싶냐? 꼭 가보세요. 무조건 갑니다. 다음 세 번째, 대출 상담사님들의 명함을 받아놔야 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이 은행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잘 해주는 데가 있어요. 경락잔금을요.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알아보긴 힘들어. 그런 경우에 대출 상담사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낙찰받고 나오잖아요. 내 손에 명함이 잔뜩 들려 있을 거야. 명함 상담사분들께서 싹 나눠드립니다. 법원에 가시면 이 명함 나눠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받은 명함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대출 상담사분들, 우리는 이분들을 이제 명함 이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대출 상담사분 한 분을 모시고서 이렇게 방송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매 대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평소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그날 라이브 진행할 때 와서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라이브 하는 날짜는 조만간 공지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점유자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연락이 될 리가 없을 거예요. 낙찰받은 집 있잖아요. 가셔가지고 집 앞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오는 거예요. 낙찰자입니다 하고 연락처. 그래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럼 아마 점유자께서 연락이 오실 거고요. 그때부터 명도의 시작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서류들을 검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보시고 서류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간에
불허가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불허가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또 대출 상담사분들께 연락을 해서 대출 조건들을 비교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매각 허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미리 알아봤던 대출 조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대출을 실행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대출 조건 중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게 대출 금액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낙찰가 대비 뭐 90%, 80%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걸 우선으로 삼고요. 이자나 뭐 비용 같은 거는 조금 덜 신경 쓰는 편이에요. 이자나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차라리 대출을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상담사분이 연결해주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그 법무사를 통해서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면 드디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드디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게 된 겁니다. 즉, 드디어 우리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부동산을 명도하는 절차와 배당하는 절차,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잔금 내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절차는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잔금 내면 그로부터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법원이 알아서 배당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인도명령은 뭐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잔금 내는 날, 잔금 낼 때 법무사분한테 요청을 해서 인도명령까지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인도명령이 돼야 내가 실제로 명도 협상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명도는 크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점유자분을 만나서 협상하는 거. 뭐 언제 이사 나갈 겁니까? 뭐 이사비 협상, 뭐 이런 협상. 그 협상과 법원이 진행하는 명도 절차, 인도명령, 송달, 계고, 집행.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되다가 그러면 협상이 중간에 타결이 돼. 협상이 타결이 되면 거기서 나는 법원 절차를 멈추면 돼요. 그냥 뭐 계고 멈추면 되고 집행 멈추면 돼요. 협상 타결이 되면 그 협상한 대로 집을 인도받고 점유자는 나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협상이 계속 안 돼. 보통 우리가 이제 진상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내가 끌려다니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럼 그동안 법원의 명도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집행까지 가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결렬나면 그때부터 인도명령 신청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걸 동시에 진행하다가 둘 중에 빨리 끝나는 쪽으로 처리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카페에 질문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인도명령을 냈는데 점유자랑 연락이 돼가지고 인도명령을 취소했다. 근데 다시 점유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점유자랑 연락이 됐다고 해서 왜 인도명령을 취소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가는 거예요. 협상이 완전 타결이 났을 때 이쪽을 멈추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점유자와 협상을 언제 시작하는 거냐? 그건 바로 낙찰받은 당일이잖아요. 그날 낙찰받고 영수증 들고 낙찰받은 집 찾아가서 포스트잇 붙이고 온 거부터가 명도 협상의 시작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도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임대를 놓든 매매를 하든 또는 실입주를 하든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낙찰을 받은 이후의 절차와 각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자,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요 더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는요 정말 1년, 2년 한없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대부분 명도에 따라 이 기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와 어떻게 소통을 해나갈지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소유자냐, 임차인이냐, 선순위냐, 뭐 후순위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릅니다. 접근법이. 그리고 법적으로 절차를 다 끝냈다 하더라도 이걸 내 계획대로 빠르게 처리하는 거, 매도든 임대든 물론 또 실입주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시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할 거면은 매매 시세, 임대를 놓을 거면은 임대 시세를 알아야겠죠. 그걸 잘 파악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는 어디서?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